유럽의 교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유럽 전쟁사라고 하는 유럽의 교사를 살펴본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9세기 유럽은 어땠을까? 유럽협조체제라는 이름으로 세력균형을 유지했지만 그 균형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협상과 동맹을 통해 새로운 긴장의 불씨를 낳게 되고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재앙으로 이어지고 마는데, 오늘날과 비슷한 유럽의 교사,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역사 속 전쟁과 조약, 펠레폰네소스, 30년 전쟁, 베스트팔렌 조약, 펠레폰네소스 전쟁,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충돌, 30년 전쟁, 종교와 정치 위 갈등, 베스트팔렌 조약, 주권국가 체제의 시작. 펠레폰네소스 전쟁은 BC 404년에 델로스 동맹과 펠레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의 국력 성장이 스파르타의 두려움을 야기하여 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을 무대로 신교와 구교 간에 벌어진 전쟁으로 최대이자 최후의 종교 전쟁이었다. 가톨릭 교도인 페르디난트가 보헤미아의 왕위에 올라 가톨릭 절대신앙을 강요하자 보헤미아와 오스트리아 귀족들이 반발했고,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교 전쟁이 마무리되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가톨릭 제국으로서의 신성 로마 제국을 사실상 붕괴시키고 주권 국가들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유럽 정치 구조의 변화, 조약과 체제의 변천, 종교개혁 이후의 정치적 변화, 위트레흐트 조약의 주요 내용, 라슈타트 조약의 주요 내용, 아헨 조약의 주요 내용,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유럽 협조 체제, 루터파와 칼뱅파의 동등한 지위가 부여되었고, 제후들에게 완전한 영토적 주권과 통치권이 인정되었다. 국가 간 세력 균형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새로운 체제가 성립되었다.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에스파냐 계승 전쟁이 종결되었고, 영국은 프랑스와 에스파냐로부터 토지를 획득했으며 네덜란드의 상업상 특권이 인정되었다. 라슈타트 조약으로 에스파냐 계승 전쟁이 종결되었고, 네덜란드, 밀라노, 토스카나 및 사르데냐를 독일 황제가 영유하게 되었다. 아헨 조약으로 네덜란드 전쟁 및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이 종결되었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사이가 악화되었다. 이후 나폴레옹 전쟁과 유럽 협조 체제가 나타났다. 유럽 정세 변동, 조약과 혁명의 흐름, 칼리쉬 조약, 전쟁과 영토 분할 쇼몽 조약, 프랑스 재침 방지와 세력 균형, 제2차 파리 협약, 나폴레옹 몰락과 프랑스 점령, 1830년 혁명, 보수 정치와 제국주의의 시작. 칼리쉬 조약은 대불전쟁 중 프로이센과 러시아 간에 체결되어 폴란드와 작센 지방의 분할에 합의하고, 러시아의 폴란드 관할과 프로이센의 작센병 합을 결정했다. 쇼몽 조약은 프랑스 재침 예방을 위한 4대 강국 위 대불 동맹 조약으로 사국 동맹의 모체가 되었으며 세력 균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제1차 파리 협약은 프랑스에 대한 유화책이었다. 제2차 파리 협약은 나폴레옹의 엘바 섬 탈출을 계기로 나폴레옹의 최종적 패퇴 후 쇼몽 조약을 재확인하고 프랑스를 보장 점령했다. 1830년 혁명은 프랑스 샤를 10세의 보수 정치와 언론 및 정치적 자유 제한, 미회 해산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7월 혁명으로 루이 필립이 왕위에 올랐다. 19세기 유럽의 주요 독립 및 혁명 사건, 벨기에 독립과정, 폴란드 독립 시도와 좌절, 헝가리 독립운동, 이탈리아 반도의 혁명과 사르디니아의 전쟁, 프랑스 제2공화국 수립, 1830년 벨기에가 독립을 선언하고 프랑스가 이를 지원했다. 같은 해 폴란드에서는 군 반란으로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러시아군이 진주하여 진압되었다. 1831년 런던 위정서에서 벨기에의 영세 중립이 보장되었고, 1839년 네덜란드가 벨기에의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했다. 1848년 헝가리가 독립을 선언했으나 오스트리아에 의해 진압되었고, 메테르니히는 영국으로 망명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여러 지역에 헌법이 부여되었고, 사르디니아가 오스트리아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패배하여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1848년 프랑스 헌법이 완성되고 루이 나폴레옹이 집권하여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세기 유럽의 주요 혁명과 사건, 7월 혁명과 벨기에 독립, 폴란드 반란과 이탈리아 독립운동, 2월 혁명과 이탈리아 자유주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위변화, 전쟁과 조약, 트리폴리, 산스테파노, 7월 혁명으로 벨기에에서 반란이 발생하여 네덜란드군을 격파하고 입헌 군주제를 선포했다. 1831년 폴란드 반란은 러시아에 의해 진압되었고, 이탈리아 독립운동 또한 오스트리아에 의해 진압되었다. 2월 혁명으로 이탈리아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고조되어 자유주의 헌법이 채택되었으나 사르디니아는 오스트리아에 제압당했다.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는 실각되었고, 프로이센은 자유주의가 강화되었다. 트리폴리 전쟁은 이탈리아에 의해 발발했으며, 산스테파노 조약은 너터 전쟁에서 러시아 승리 후 체결되어 데불가리아 조항을 규정했다. 근대 국제체제와 유럽 협조 체제,
유럽협조체제의 목적과 원리 근대 국제체제의 특징 유럽협조체제의 문제점과 붕괴 비스마르크 동맹체제의 붕괴 유럽협조체제는 세력균형과 보수주의 원리로 유치되었으며 이는 나폴레옹 전쟁 전 유럽 상황 복원을 의미하고 영국이 주도했다. 근대 국제체제는 주권 국가들의 병존체제, 외교사절 파견과 적수, 국경선으로 구획되는 주권 확산의 공간적 한계, 그리고 국제법 질서의 특징을 가진다. 유럽협조체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대립, 동방 문제에 대한 프랑스와 러시아의 대립, 발칸 반도에서의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대립으로 인해 크림 전쟁과 비스마르크 전쟁으로 붕괴되었다. 비스마르크 동맹체제는 비스마르크 퇴진 이후 독일의 제국주의 정책 추진으로 와해되기 시작했다. 유럽 역사의 주요 사건과 원리, 전쟁과 조약, 유럽의 갈등과 해결 독일과 비스마르크, 통일과 동맹, 유럽협조체제의 원리 유럽협조체제의 특징 정통주의와 보수주의 유럽협조체제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집단 안보체제를 의미하며 강대국 간 상호 협조 및 공동 대응을 통해 유럽 문제에 한정적으로 빈 체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프랑스 재발 방지 및 국경 변동 방지를 목표로 강대국들의 상호 이익을 조정하는 의미를 가졌으며 세력균형 및 정통주의를 지배 원리로 삼아 강대국 중심의 엘리트주의와 민족주의 탄압을 특징으로 했다. 또한 정통주의와 보수주의 원리는 민족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는 민족주의 및 국민주의와 관련된다. 빈회의, 유럽 질서 재편 위 시작, 회의 배경과 초기 결정 주요 결정 사항 및 결과, 점. 비엔나 회의는 프랑스 패배 이후 처리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프랑스 국경은 1792년 당시로 결정되고 루 28세가 프랑스 국왕으로 내정되었다. 폴란드와 작센 문제에 대한 이해 대립이 있었고 폴란드 대부분은 러시아가 차지했으며 독일 연방이 결성되었다. 오스트리아는 베네치아와 롬바르디아를, 영국은 몰타와 이오니아 군도를 획득했다. 네덜란드 왕국과 덴마크가 형성되었고 노르웨이는 스웨덴의 병합, 핀란드는 러시아에 병합되었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 지위를 얻었으며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와 일리리아 지역에서 보상을 받았다. 라인강 하천위원회가 탄생했다. 유럽 역사의 변곡점 19세기 주요 사건 나폴레옹 몰락 이후의 유럽 재편 크림 전쟁의 발발 원인 크림 전쟁의 결과와 영향 제2차 파리 조약으로 프랑스 국경은 1790년 당시로 후퇴하고 배상금 지불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로 귀향했다.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간의 사국 동맹은 대프랑스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회의 외교를 정례화했다. 빈회의에서는 스위스에 최초로 영세 중립을 허용했다. 크림 전쟁은 예루살렘 지역 보호권을 둘러싼 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대립에서 발단되었으며 술탄 칙령으로 성지 보호권을 공동 분배하자 러시아가 몰디비아와 왈리키아를 불법 점령했다. 이에 영불 함대가 베시크만의 진주 후 철수를 요구했으나 러시아가 거부하여 영불은 선전 포고했다. 사르디니아의 참전으로 이탈리아 통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프로이센의 중립으로 독일 통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크림 전쟁은 유럽 협조 체제의 직접적인 붕괴 요인이 되었다. 크림 전쟁의 배경과 결과, 열강의 이해관계와 동맹,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 프랑스의 이해관계와 정책, 오스트리아의 입장과 결과, 신성동맹의 성격, 크림 전쟁은 오스만 터키 분할을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에서 비롯되었으며 러시아의 남하를 좌절시키고 영국의 패권적 지위를 강화했다. 프랑스는 성지 관할권 문제와 나폴레옹 3세의 카톨릭 수호를 통해 이해관계를 추구했다.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로서 현상 유지를 원했지만 러시아와의 불화로 고립되어 독일 통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프랑스는 외교력을 회복하고 나폴레옹 3세의 정통성을 강화했으며 성지 관할권을 획득했다. 한편 신성동맹은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간의 동맹으로 보수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자유주의를 억압하고 기독교의 이상을 국제관계의 이념적 기초로 삼았다. 엑스라샤펠 회의와 트로파오 라이바아 회의 유럽 질서 재편 엑스라샤펠 회의의 주요 내용 트로파오 및 라이바아 회의와 자유주의 억압 엑스라샤펠 회의에서는 프랑스 주둔 기간 만료에 따른 문제 논의와 주둔군 철수 문제가 다루어졌으며 나폴레옹 전쟁 전후 처리가 완료되어 궁극적으로 전쟁의 종식을 의미했고 프랑스의 유럽 강대국 지위 회복이 이루어졌다. 사국 동맹 유지를 통해 프랑스가 가입하며 오두정 치병존이라는 이중 구조가 나타났다. 트로파오 회의와 라이바아 회의에서는 약소국에서 일기 시작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억압에 초점을 맞추어 오스트리아가 나폴리 위 질서를 회복시키도록 위임받아 헌법을 취소시키고 나폴리 국왕계 권한을 회복시켰다.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헌법 요구가 나타났고 트로파오 회의에서는 간섭 원칙이 라이바아 회의에서는 구체적 실천 계획이 마련되어 오스트리아가 개입하여 전제 군주제를 유지하고 사르디니아를 지원하여 투린 반란을 진압했다. 베로나 회의와 파리 회의
유럽 외교의 변화, 베로나 회의의 배경과 결과, 강대국들의 입장 차이. 빈 회의 위에 파리 회의 주요 내용. 베로나 회의는 스페인 내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스페인 왕의 권한 회복을 목적으로 모였으며 스페인 문제에 대한 영국의 불간섭주의와 러시아의 간섭주의가 대립했습니다. 신성 3국은 프랑스의 반난 진압을 위임했고 프랑스는 자국의 명예 회복을 위해 간섭을 결정했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의 강대국 복귀를 주장했지만 영국은 프랑스의 강대국 복귀를 반대하며 사국 동맹을 중시했습니다. 영국은 남미의 스페인 식민지 보호를 목적으로 불간섭주의를 고수했습니다. 파리 회의에서는 크림 전쟁을 수습하고 터키에 대한 러시아의 우월적 지위를 부정했으며 영국의 세계적 지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유럽 협조 체제의 위기와 변화, 다뉴브 공국의 지위 변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부상, 쇼몽 조약과 국제 질서. 파리 강화 회의의 주요 결과, 다뉴브 공국은 형식적으로 터키의 지배권 하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오스트리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민족국가 형성 열망과 동방 문제 및 미주 대륙 문제로 유럽 협조 체제의 위기가 발생했다. 약소국 독립 문제로 그리스는 영국의 지지를 받았고 벨기에는 7월 혁명의 결과로 독립하며 빈 체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왔다. 쇼몽 조약은 세력균형을 최초로 성문화했으며 유럽 협조 체제는 세력균형과 전통주의를 국제 질서 위 원칙으로 삼았다.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흑해 중립화, 다뉴브 공국 위 자치권 유지, 터키의 영토 보존 및 독립 보장, 러시아의 터키 내 그리스 정교권 부정, 다뉴브의 자유항해, 아렌데의 비무장 등이 결정되었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정치적 변동, 19세기 주요 사건. 크림 전쟁과 유럽 정세 변화, 먼로주의와 미국의 국제적 위상, 빈 체제 붕괴의 배경. 이탈리아 통일, 크림 전쟁과 파리 강화 회의는 러시아를 현상 변경 국가로 만들고 오스트리아의 국제적 위신을 저하시켰으며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분위기를 조성했고 터키가 유럽 협조 체제의 일원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먼로주의는 영국과 미국이 이익선 조화를 이루고 미국의 일방적 정책 선언과 다원적인 범미 국가의 기원 형성에 기여했으며 메테르니이가 지도하는 빈 체제 동요의 시작을 알리고 미국이 남미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야기했으며 미주 지역 위 유럽 지배 탈피를 가져왔고 고정된 실체 없는 미국 국익의 정당화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 빈 체제는 먼로주의와 남미의 독립, 그리스 독립과 이집트 문제, 벨기에 독립, 프랑스 2월 혁명과 메테르니이 실각, 러터 전쟁 등으로 붕괴되었다. 이탈리아 통일 과정, 주요 사건 및 프랑스의 역할, 통일의 배경과 주요 변수. 프랑스의 지원과 관련된 조약들, 통일의 마무리와 헌법 채택. 1858년 오르시니아 사건으로 프랑스가 이탈리아 민족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플롱비에르 밀약은 프랑스에 대한 영토 보상을 내용으로 하며 프랑스는 니스와 사보이를 획득했다. 사르디니아는 크림 전쟁에 영국군으로 가담하여 이탈리아 통일의 결정적 변수가 되었다.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 통일을 추진했으며 플롱비에르 협약으로 프랑스의 원조와 군사 지원을 받았고 단독 강화 금지 조항이 있었다. 프랑스는 러시아와 비밀 합의를 통해 흑해 중립 조항 폐기 조건으로 중립을 약속받았다. 프랑스의 지원은 절대적이었고 오스트리아는 심각하게 후퇴했다. 나폴레옹 3세는 발라프랑카 휴전 조약을 체결하여 베네치아를 제외한 롬바르디아만 사르디니아에 넘겨주고 현상 유지를 결정했다. 1958년 사르디니아 헌법을 이탈리아 왕국의 헌법으로 채택하고 통일을 완성했으며 프랑스식 중앙집권제를 채택했다. 가슈타인 협정과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갈등,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문제와 비스마르크의 입장, 가슈타인 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대립 심화, 덴마크 문제로 프로이센은 슐레스비히 합병을 요구하고 독일 연방의회는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작센에게 덴마크에 선전포고할 것을 요구하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공동 개입했다. 비스마르크는 홀슈타인, 라우엔부르크, 슐레스비를 오스트리아와 공동 지배한다고 선언하며 지역 분할을 둘러싼 분쟁을 유도했다. 가슈타인 협정으로 홀슈타인은 오스트리아 지배, 라우엔부르크는 프로이센 지배가 되었지만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을 지나 홀슈타인을 지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간 분쟁이 씨앗이 되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독일 연방 제국의 왕으로 빌헬름을 추대하기로 결정했지만 독일어를 사용하는 오스트리아 지역만 독일 제국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여 오스트리아는 사실상 독일 제국에서 배제되었다. 옴미츠의 굴륙으로 프로이센 중심의 소국 국가 강군주 회의와 오스트리아 중심의 프랑크푸르트 회의가 열렸다. 독일 통일 과정, 주요 사건 및 배경, 비스마르크 등장 이전의 상황, 주요 외교적 움직임. 보호전쟁 전후 처리보불 전쟁과 그 결과, 프로이센은 슈바르베르크의 최후 통첩에 굴복하며 오스트리아의 우위가 확인되었다. 이후 관세 동맹이 완성되고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빌헬름 1세의 석정 후 비스마르크가 등장했다.
덴마크 문제가 발생했고 나폴레옹 3세의 중립이 보장된 후보의 동맹이 체결되었다. 보호전쟁 후 프리하 조약과 니콜스부르크 예비조약으로 오스트리아는 독일 연방의 해체를 승인하고 북부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 보불 전쟁의 배경에는 베네딕트 문서와 비스마르크의 남부 독일 통일 의지가 있었다. 보불 전쟁 전후 주요 사건 및 독일 통일 과정, 룩셈부르크 사건과 외교적 긴장 고조, 엠스 전보 사건과 전쟁 발발, 독일 통일 과정, 룩셈부르크 매각 발표에 프로이센이 반대하여 나폴레옹 3세의 계획이 실패하고 런던 회의를 통해 룩셈부르크는 영세 중립화되었다. 보러 협정으로 러시아는 오스트리아를 견제했고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엠스 전보 사건은 비스마르크가 보불 전쟁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는 베네딕트 조약안을 통해 영국의 프랑스 야심 폭로를 유도했다. 세당 전투에서 나폴레옹 3세는 포로가 되었고 프로이센 중심으로 오스트리아를 배제한 소독일주회가 승리하며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 독일 및 이탈리아 통일 과정과 그 영향, 초기 통일 과정 및 외교적 관계, 조약 및 통일 이후의 정책, 통일의 결과와 주변 국가들의 변화. 영국은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위해 독일 통일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알벤스레벤 협정은 프로이센과 러시아 간의 폴란드에 관한 협정이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프라하 조약을 통해 강화 조약을 맺고 소독일주회가 승리했다. 프랑스와 프로이센은 프랑크푸르트 강화 조약을 체결하여 알사스 로렌을 미리 할양받고 프랑스는 배상금을 지불했다. 니콜스부르크 평화에 비하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휴전을 요구하며 합의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 후의 평화 정책과 현상 유지 정책을 표방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이탈리아는 로마를 수복하고 러시아는 흑해 중립 조항을 폐기했다. 프랑스는 공화정을 수립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는 모두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했다. 19세기 유럽은 사르디니아 프로이센 중심, 카부르 비스마르크 지도력 하에 보수주의 세력이 힘의 정치 논리로 승리했다. 중부 유럽이 강화되고 국경 완충지대가 사라졌으며 발칸 반도는 가축장이 되었다. 로마는 이탈리아 관할이 되었다.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 정책과 동맹체제 분석, 독일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비스마르크 동맹체제의 특징, 비스마르크 체제의 한계와 몰락.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 당시 관세 동맹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고 철혈 정책으로 군비를 증강했다. 그의 동맹체제는 몰입염성에 기반하여 그물망 같은 동맹을 통해 억압체제를 구축하고 양면성의 위험을 피하고자 했다. 비스마르크는 유럽의 현상 유지를 추구하며 군주에 의한 지배체제를 인정하고 비밀 외교를 통해 협상하며 동맹을 통해 패권 유지를 시도했다. 그는 보수적인 유럽 질서의 옹호자를 자처하며 민족주의 운동과 역행했고 집단 안보적인 성격을 띄었으며 유럽 중심적이고 비유럽 지역에 대한 천시를 보였다. 해외 시장이 유럽 질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비스마르크 체제는 몰락했고 유럽 내부의 안보 달성 후 해외 식민지 경략에 주력했으며 독일은 프랑스를 지원하고 프랑스 고립 및 러시아 중립을 목적으로 했다. 19세기 말 유럽 정세와 동방 문제, 유럽 열강의 외교적 움직임, 동방 문제의 배경 그리스 독립과 그 영향, 1875년 예방전쟁과 베를린 회의로 제1차 삼재협상이 위기를 맞았다. 삼재협상은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로 구성되었고 삼국협상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로 이루어졌다. 동방 문제는 오스만 터키의 약화, 유럽 열강의 팽창 시도, 러시아의 슬라브 민족주의 확장,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다민족 국가로 서민족주의 확장에 대한 경계로 특징지어진다. 그리스 독립은 열강들의 지지와 러시아의 후원을 받았으나 러시아 영향력 하에 놓일 것을 우려받았고 터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러시아는 터키의 선전 포고 후 아드리아노플을 점령하고 아드리아노플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 이권과 그리스 독립을 승인받고 몰디비아와 왈라키아를 점령, 해협 통항권과 그 여권을 획득했으며 런던 위정서로 그리스는 완전 독립을 이루었다. 동방 문제와 열강의 개입. 알제리부터 비스마르크 동맹까지 식민지 쟁탈전의 시작 이집트 문제와 열강의 갈등. 동방 문제의 본질 비스마르크 동맹체제와 그 모순. 알제리는 프랑스가, 티니지와 모로코는 영국이 점령했다. 이집트 문제는 이집트의 터키 원조에 대한 보상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터 분쟁에서 이집트가 승리했으나 유럽 열강이 개입했다. 러시아는 터키를 지지하며 보호자를 자처했고 영국의 함대 시위로 러시아 함대는 철수했다. 영국은 터키 해군 훈련을, 프로이센은 육군 훈련을 위임받았다. 런던 위정서에서 프랑스를 제외한 영러는 이집트의 지배 상속권을 인정하되 크레타와 아라비아 획득은 포기하도록 합의했다. 영불 원조 하에 이집트에 대한 시리아 관할권이 승인되었다가 영불 합의 하에 터키에 반환되었다. 동방 문제는 러시아와 프랑스 대립의 문제이며 비스마르크 동맹 체제는 동러 재보장 조약과 도고 동맹의 모순을 인식했다. 비렐름 2세 시대의 독일 외교 정책과 발칸 반도 정세, 프랑스 고립 외교와 동맹 위변화,
빌헬름 2세의 외교정책 기조. 독일의 도전과 동맹 재편 발칸 반도에서의 위기 발칸 반도 정세의 복잡성. 프랑스 고립을 목적으로 양동맹 체제가 유지되었고 현상유지 정책이 시행되었다. 빌헬름 2세의 세계 정책으로 동러 재보장 조약이 폐기되어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와 동맹을 맺게 되었다. 현상 타파 정책으로 티르피츠의 함대 정책이 영국 위투 파워 스탠다드 정책에 도전하여 독일은 양면전 위기에 봉착했다. 오스트리아에 의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병합은 베를린 회의와 삼재협상에서 결정되고 승인되었으며 세르비아는 반오스트리아 정책과 친러시아 정책을 펼쳤다. 오스트리아는 범슬라브 민족주의를 우려하여 병합을 결정했고 독일의 지지로 도구 동맹이 공고화되었으며 발칸의 현상이 변화했다. 영국은 베를린 회의에 서러시아의 데불가리아 조항을 좌절시켰고 러시아의 극동 침략은 프랑스와 위 동맹과 금융 지원, 독일의 외교적 지원하에 수행되었다. 삼재협상의 역사와 붕괴. 삼재협상의 시작과 배경. 삼재협상의 목적과 구성. 삼재협상의 붕괴와 그 이후. 삼재협상은 1872년 알렉산더 2세가 독일, 오스트리아 황제들과 협상하여 동러 군사협정과 오로 군사협정을 체결한 데서 시작되었다. 독일이 오로간 정치협정에 가입하며 제1차 삼재 동맹이 성립되었고 이는 몰인 형성을 의미하며 발칸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한 오스트리아와 현상 변경을 목표로 한 러시아 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사전 협의였다. 독일은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함께 협상 체제를 구축했지만 1차 삼재 협상은 발칸 위기로, 2차 협상은 동러 재보장 조약 폐기로 붕괴되었다. 도구 동맹은 산스테파노 조약과 예방전쟁 사건으로 인한 삼재 협상 붕괴의 대안으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체결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까지 유지되었다. 삼국 협상과 반개 동맹, 지중해 협정의 배경과 의미. 삼국 협상의 배경과 목적. 반개 동맹의 성격과 위의 지중해 협정의 주요 내용. 삼국 협상은 바르도 조약 체결을 계기로 독일, 프랑스 대항 세력의 보강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독일은 동러 재보장 조약 파기 후 프랑스와 러시아 관계 회복을 우려했다. 이탈리아는 실제 회복주의를 추구하며 지중해에서 프랑스와 대결 시 독일의 지원을 기대했고 로마 문제로 프랑스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삼국 간 동맹은 프랑스 견제의 의도를 가졌다. 반개 동맹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 동맹,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 간 동맹으로 세르비아와 루마니아는 발칸 반도에서 반러 정책을 추구했으며 도구 동맹의 연장선 의미를 지닌다. 지중해 협정은 반불적 성격과 러시아의 남아저지를 목적으로 했고 영국은 지중해에서 프랑스와 이집트, 모로코를 두고 대립했다. 비스마르크 체제 붕괴와 열강 경쟁의 심화. 열강 간의 경쟁과 협정. 비스마르크의 동맹 제안과 영국의 거절. 비스마르크 체제 붕괴의 원인. 영국은 유럽의 현상 유지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 했다. 지중해 협정은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협정으로 프랑스와 러시아를 견제하는 목적을 가졌다. 비스마르크는 영국의 동맹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했고 영국 해군 증강 법안 통과로 지중해 협정은 무의미해졌다. 해외 시장이 유럽 질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비스마르크 체제는 몰락했고 유럽 내부의 안보 달성 후 해외 식민지 경략에 주력했으며 독일은 프랑스를 지원하고 프랑스 고립 및 러시아 중립을 목적으로 했다. 비스마르크 체제의 붕괴 요인으로는 독일의 군사협정, 관세전쟁, 그리고 해군력 확장 정책을 포함한 독일의 세계 전략이 있었다. 독일의 해군력 확장 정책과 해외 식민지 획득 경쟁은 영국과의 패권 경쟁을 심화시키고 대독보의 노선 구축의 계기가 되었다. 유럽 협조 체제는 세력 균형 하에 전쟁과 평화의 반복이었고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통일에 성공한 독일과 러시아의 숨은 의도를 몰랐던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게 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편에서는 이 전쟁의 길목에 서 있는 유럽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